세상에 이런 일이. 중국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미국 여성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은 미국에서 온 올리비아 씨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올리비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정형외과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골절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유독 동양인 환자분들이 제 병원을 많이 찾아주시곤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아시아 국가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로 동아시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여행하기 좋은 한국과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을 떠나본 적이 없었기에 여행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있었죠.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비슷하지만 확연히 다른 매력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께 그 매력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여행지는 중국 상하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상하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상하이는 매우 화려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검색하는 동안에도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상하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놀라움밖에 없었습니다. 푸동국제공항은 현대적이고 매우 컸기 때문이죠. 공항에서 숙소로 가려고 나왔는데 수많은 택시와 버스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생각한 것보다 모든 것이 크고 많았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숙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먼저 상하이의 유명한 동방명주로 갔습니다. 동방명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전망대인데 입장권이 너무 비싸서 부담이 되었어요. 막상 전망대에 올라갔지만 사람들은 많았고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저희는 동방명주를 나와 관광객이 추천을 많이 하는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중국어를 못해서 걱정했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추천을 했기에 영어로 주문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문을 할 때 영어를 하지 못하는 직원밖에 없었어요. 제가 계속 영어로 이야기하니깐 점원은 짜증난 표정으로 절 쳐다보았어요. 저 또한 기분이 매우 나빠 주문을 대충 하고 음식을 기다렸어요. 음식이 나왔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려고 했지만 이미 나빠진 기분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음식을 얼마 먹지 않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제 여행 첫날은 끝이 났습니다. 둘째 날은 식도락의 여행을 되살려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상하이에서 제일 유명한 딤섬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메뉴판에는 수십 가지의 딤섬이 있었고 세네 가지의 딤섬을 주문하여 먹어보니 샤오롱바오의 육즙이 입안으로 들어왔을 땐 잠시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황홀한 맛 덕분에 전날 나쁜 기억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 전통 찻집을 가서 중국의 전통차를 마셨는데 그 향은 뇌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상하이를 다시 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전통찻집이었습니다.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아 쇼핑을 하러 난징동루 보행자 거리로 갔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함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독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여자 4명이 2명씩 편을 먹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상처를 입어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공안이 와서야 싸움이 멈췄고 싸움의 원인은 새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중국은 줄 서는 문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쇼핑 물건과 함께 돈 내는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문화에도 충격을 받았고 싸움 장소에서 멀어지고 싶어서 최대한 빨리 다른 지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전철을 타기 위해서 전철역으로 갔는데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그때 긴장이 풀려서 그랬는지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해서 기분 좋게 이를 보고 전철을 기다렸습니다. 어디서 나타난 건지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전철을 타려는 사람들이 가득해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질서 문화가 없던 중국인들은 너도 나도 앞으로 와서 먼저 타기 바빴습니다. 질서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철을 탈 수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 몸을 맡긴 채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큼한 냄새와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의 머리는 기름져 있었고 청결하지 않았습니다. 옆 칸에서는 음식물을 들고 타서 먹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중국으로 여행을 와서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적지로 가려던 것을 멈추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계획이라면 하루 더 중국에서 지내다가 한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내일 당장 한국으로 가는 비행 일정으로 변경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동안 사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행 전 한국과 중국은 많이 비슷하다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중국에서 실망스러운 경험 때문에 여행에 대한 기대는 많이 사라진 상태였죠. 중국과 비슷한 느낌의 여행이 또 반복된다면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입국 심사 때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공항도 매우 깨끗하고 컸죠. 그리고 중국과는 다르게 친절하고 차분함이 좋았어요. 짐을 찾는데 정말 빨리 나왔어요. 모든 게 빨리빨리 진행되어서 좋았어요. 우선 숙소로 가서 짐을 풀고 숙소 근처인 경복궁으로 갔어요. 옛날 왕이 살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250년 정도 밖에 안 돼서 역사가 긴 문화유적지는 없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옛날에 지어진 궁궐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튼튼하게 지어진 것 같았죠. 궁궐 안에서 돌아다니는데. 다들 한복을 입었더라고요. 화려하면서도 너무 아름다운 색과 이쁜 옷이었어요. 저는 입지 않은 것을 후회했어요. 다음에 다시 오게 되면 꼭 한복을 입고 다시 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경복궁을 다 돌고 배가 출출해져 근처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한국에 오면 먹을 것이 많지만 그중 하나가 삼겹살의 소주였어요. 물론 미국에서도 먹어봤지만 현지에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친구와 함께 삼겹살에 소주를 시켜 먹었는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먹어봤던 삼겹살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우선 고기의 맛도 달랐고 반찬이 매우 많이 나왔어요. 반찬이 너무 많아 다 남길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것도 제 착각이었답니다. 삼겹살과 소주의 맛이 어우러져 계속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삼겹살과 깻잎을 같이 먹을 때 그 향이 코끝에서 맴도는 게 너무 좋았어요. 덕분에 반찬도 다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행 와서 정말 만족스럽게 먹은 식사였어요. 소화시키기 위해 명동으로 가서 쇼핑을 하기로 했어요. 사실 중국에서 안 좋았던 기억들 때문에 사람 많은 곳을 가기가 부담되었지만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걱정과는 다르게 명동에는 싸움은커녕 모두 웃고 있었어요. 명동 상인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셨고 저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들은 기분 좋게 쇼핑을 할 수가 있었죠. 이제 슬슬 저녁 시간이 되어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밤에 여자 둘이서 다닌다는 게 사실 불안했어요. 그런데 저희 말고 다른 여자 관광객들은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구글을 통해 알아보니 한국만큼 치안이 좋은 나라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하면서도 주위를 보니 밤에 여성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자주 보곤 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도 밤에는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안전하지 않아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12시까지 놀다가 숙소로 가 숙면을 취했습니다. 다음날 기분 좋게 눈이 떠졌고 오늘은 또 어디를 가면 좋을까 찾아보고 있었어요. 유독 눈에 띄는 곳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놀이공원이었어요. 한국에 유명한 놀이공원이 몇 군데 있는데 저희는 서울에 있는 놀이공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놀이공원에 갔는데 다들 학생 교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전날 한복을 입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서 이번에는 교복을 입고 놀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교복을 입고 거울을 봤는데 정말 이쁜 교복이었어요. 그 교복을 입고 다시 학교에 가고 싶을 정도였답니다. 놀이기구를 타기도 전에 너무 즐겁게 웃고 떠들었어요. 교복으로 환복 후 모든 놀이기구를 하나씩 타기 시작했어요. 너무 행복했던 나머지 어느새 3시간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놀이기구도 정말 많고 놀이공원에 있는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셔서 계속 놀이공원에 있고 싶었지만 다음 일정 때문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한국에서 의학 포럼이 있어서 코엑스로 출발했습니다. 코엑스 홀에 갔는데 엄청난 규모의 홀이 있었고 정말이지 코엑스는 진짜 대박이었어요.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와, 이건 진짜 한국이구나 싶었어요. 넓고 세련된 그 공간이 그냥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건물도 완전 첨단 기술로 꽉 차 있고 디자인도 너무 멋졌어요. 거기 있는 매장들도 하나같이 퀄리티가 최고고 음식도 진짜 미쳤어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더라고요. 코엑스에서 먹은 음식 중에 진짜 기억에 남는 건 한식 퓨전 요리였어요. 특히 비빔밥이었는데 이게 그냥 비빔밥이 아니라 트러플 오일이 들어간 비빔밥이었어요. 처음엔 트러플 오일이랑 비빔밥이 잘 어울릴까 싶었는데 먹어보니까 그 조화가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고소한 향이랑 감칠맛이 입안에서 팡팡 터지는데 그 맛이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해산물 파스타였어요. 신선한 해산물들이 듬뿍 들어있어서 한 입 먹을 때마다 바다의 향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면도 적당히 쫄깃쫄깃하고 소스도 크리미하면서 매콤한 맛이 살짝 더해져서 진짜 맛있었어요. 한국식으로 살짝 매운맛을 추가한 게 참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디저트로 먹은 녹차 티라미수도 정말 예술이었어요. 적당히 달고 쌉싸름한 녹차 맛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데 먹으면서 계속 감탄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퀄리티구나 싶더라고요. 코엑스에서의 식사는 그냥 배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미식 경험이었어요. 진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더라고요. 오늘 코엑스에서 한국 음식을 먹어보니 며칠 전에 먹었던 중국 음식은 한국 음식에 비해 별로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으니까 이제 슬슬 코엑스를 구경해볼까 싶었어요. 코엑스는 워낙 넓어서 어디부터 볼까 고민했지만 일단 천천히 걸으면서 건물 구석구석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걷다 보니 곳곳에 멋진 조형물들이 있고 다양한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도 열려 있어서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이끌리더라고요. 특히 별마당 도서관이 인상적이었어요. 코엑스의 별마당 도서관은 정말 압도적이었는데 높은 천장까지 빼곡히 채워진 책들이 진짜 장관이었어요. 책 읽는 사람들도 많고 조용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잠깐 앉아서 책도 읽어보고 그 분위기에 푹 빠져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도서관을 지나서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 포럼이 열리는 장소가 보였어요. 행사 안내판이 세워져 있어서 어떤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요즘 화제가 되는 주제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궁금한 주제도 있었고 새로운 인사이트도 얻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포럼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입구 쪽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자리도 제법 차 있었어요. 그곳에서 전시회 및 포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쁘고 깔끔하게 꾸며놓은 전시장이었습니다. 장비부터 시술 도구들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제품들도 많이 구입도 하였습니다. 정말이지 중국 여행에서는 불편함이 많았지만 한국에 와서는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 즐거움만 느꼈습니다. 너무 짧은 여행이었지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엔 한국에서 한 달 사는 것을 다짐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제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즐겁게 보내고 가신 올리비아 씨의 사연을 듣고 저 또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